여러분, 안녕하세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오후, 도심 외곽에 위치한 중소형 공연장 앞 광장은 순식간에 북새통을 이루었다. 평소 같으면 한산했을 이곳이 갑자기 40대의 버스 행렬로 가득 찾아 지나가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여 그 진풍경을 쳐다보았다. 공연 관계자조차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 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버스마다 내린 수백 명의 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플랜카드를 펼쳤고 그중 일부는 분홍색 팬클럽 티셔츠를, 일부는 형광색 응원봉을 손에 쥐고 있었다. 단순한 콘서트보다 훨씬 뜨거워 보이는 이 현상 뒤에는 최근 기습적으로 팬카페 가입자 20배 급증이라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불거진 일말의 의문과 호기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국 각지와 인접 도시에서 달려온 팬들은 이건 단순 공연이 아니다 라며 서로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과 궁금증, 그리고 살짝의 불안감마저 어렸다. 지난달 한 유명 음악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김용빈 공식 팬카페 가입자는 불과 2만 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신곡 티저 영상이 공개된 후 불과 7일 만에 그 수치는 무려 40만 명으로 뛰어올랐다. 이는 가요계에서 전례 없는 폭발적 성장률이었다. 통상 신규 앨범 발매나 참여 예능이 화제를 모아도 2에서 3배 수준의 증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배라는 수치는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이 통계가 흘러나오자마자 인터넷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무슨 사기 아닌가? 관리자가 통계 조작했나 보다 라는 의심 어린 반응이 공존했으나 곧 입소문을 통해 알려진 것은 신비의 멜로디에 대한 루머였다. 이 멜로디가 과거 영탁의 히트곡 고막 남친을 연상시키는 코드 진행과 보컬 필터를 사용해 예민한 음악 마니아 사이에서 영탁을 가둔 그 멜로디라 불렸다는 것이다. 루머에 따르면 김용빈의 신곡에는 고요함 속에서도 귓가를 맴도는 섬뜩한 전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전주는 영탁의 대표곡 고막 남친 위 중저음 파트와 유사한 어두운 음색을 차용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표절이나 차용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콘셉트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오마주라는 해명이 뒤따랐다. 소속사 측은 김용빈이 과거 영탁과 함께 연습생 시절을 보냈고 그 시절의 추억을 담고자 오마주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오마주가 팬 사이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일부 음악 평론가는 과거 히트곡의 특징을 지나치게 차용해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멜로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되자 호기심을 넘어 진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팬카페 가입 폭주로 이어진 셈이다. 통계 폭증의 또 다른 배경에는 비밀 동맹이 있었다. 김용빈이 과거 몸담았던 기획사 동료들과 인연이 있는 일부 아이돌 출신 멤버들이 개인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를 집중 홍보한 것이다. 이들은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기획사 후배의 컴백을 알리는 전파를 시작했고 각자의 플랫폼에서 김용빈의 신곡 멜로디에는 여러분이 몰랐던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식의 떡밥을 뿌렸다. 특히 한 동맹 멤버는 팔로워 수 150만 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가 올린 짧은 영상 클립은 24시간 만에 200만 뷰를 기록하며 추가적인 파급력을 보탰다. 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뮤직 토픽 랭킹까지 장악하며 김용빈 컴백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이어서 팬들은 댓글을 통해 멜로디의 비밀이 궁금하다. 라이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공연장 집결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공연 당일 아침 10시경 첫 번째 VIP 버스가 공연장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량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팬들의 기대 섞인 표정은 현장 스태프조차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30분 간격으로 또 다른 10대의 버스가 줄지어 도착했고 공연장 입구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일부 팬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며 무리하게 보안 펜스를 넘어 이동을 시도하기도 했다.
스태프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질서 유지를 시도했으나 팬들의 대규모 집결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다. 공연장 외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부분에는 임시 브릿지가 없어 스크린 뒤쪽에서 촬영 중이던 카메라 촬영팀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팬카페 내 정회원 자격을 인증한 이들만이 구매할 수 있었던 프리미엄 패키지의 증가는 공연 당일 드러났다. 일반 티켓 가격이 8만 원인 반면 프리미엄 패키지는 기본 티켓 외에 사인 앨범, 포토카드 세트, 한정판 티셔츠, 그리고 팀 미팅 우선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격은 무려 80만 원. 패키지 상품은 예매 시작 5분 만에 완판됐고 이를 통해 발생한 공연 수익은 수십억 원대에 달했다. 특히 한정판 티셔츠는 현장에서도 경매로 거래되었는데 일부 희소품은 200만 원을 호가하며 거래되기도 했다. 이 소식은 곧 팬들 사이에서 진짜 팬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가치라는 뜨거운 찬사와 함께 물량 확보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공연장 로비 한편에는 뜻밖의 자선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뮤직 히어로즈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이 부스는 티켓 한 장당 1만 원의 기부 옵션을 제공하며 수익금 전액을 청소년 음악 교육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안내문을 본 일부 팬들은 굿즈 대신 기부라는 모토로 자발적인 기부 행렬을 이어갔고 실제로 당일 모인 기부액은 2억 원을 훌쩍 넘겼다. 재단 관계자는 김용빈 본인이 평소 꿈꿔온 사회 환원 프로젝트라며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 중계 영상과 팬들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은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을 통해 퍼져나갔다. 샵버스 40대 밑줄 용빈파워, 샵 팬카페 20배 밑줄 충격 실화 같은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각 플랫폼의 트렌딩 탭을 점령했다. 특히 한 유명 유튜버는 공연 당일 밤 이것이 바로 K-팝 팬덤의 위력이라는 제목의 리액션 영상을 올렸고 조회수는 300만 회를 돌파했다. 영상 속 리액션 어록에서는 팬심이 저 정도라면 공연 퀄리티야 두말할 것 없다 라는 평가가 나왔다. 음악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팬덤 마케팅의 혁신적 전형이라 평가한다. 교수 한 명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동료 아티스트 협력, 자선 이벤트를 융합해 팬덤을 하나로 결집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평론가는 단순히 음원 성적이나 조회수가 아닌 공동체 의식을 자극한 점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몇몇 전문가는 이 모델이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 번의 대규모 이벤트만으로는 팬들의 충성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후 콘텐츠와 소통 전략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아티스트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김용빈 측은 이번 버스 40대 이벤트를 각 지역별로 재현할 계획이라며 곧 있을 전국 투어 일정의 윤곽을 발표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등 6개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며 각 공연장마다 프리미엄 패키지와 자선 부스는 물론 지역 팬들과의 소규모 팬미팅을 포함한다. 투어 예매는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팬카페 정회원 대상 선예매, 2단계는 일반 예매로 나뉜다. 예매 시작 시각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팬들은 이미 예매 전쟁을 예감하고 대기열에 대비 중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버스 40대 집결과 팬카페 가입자 20배 급증은 김용빈을 단순한 가수를 넘어 팬덤 혁명가로 만들어주었다. 음악 산업 전반에 퍼진 이 충격파는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임을 예고한다. 팬들의 집단적 행동과 자선 정신, 그리고 동료 아티스트의 은밀한 지원이 한데 어우러져 빚어낸 이 놀라운 현상은 단순 유행이 아니다. 곧 시작될 전국 투어가 어떤 기록을 새로 쓸지, 그리고 김용빈이 다음 가요계에 던질 파장은 어디까지일지 음악계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